유튜브 채널 수시어디가 1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회는 2022 서영고 이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2022 서울대 수시의 경우는 서울대 지역균형 인원이 760명에서 664명으로 인원이 좀 감소됐고요. 수능 최저는 세계 2등급에서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세계 3등급으로 하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달 말 정도에 이제 그 대기업의 그 승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대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은 1686명 선발을 했었는데 1592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수능 최저는 없으며 1단계는 서류 2배수 선발, 2단계는 서류 100에 심층 면접 100입니다. 심층 면접은 학과별로 면접 내용이 다르고, 예를 들면 물리학과의 경우는 물리 면접을 보고, 공대 계열은 대부분 다 수학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에서 어떤 면접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입시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자연과학대학의 경우는 직윤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이제 수시로 자연과학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수리과학부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 18명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수리과학도 그렇고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과거 영재고에서 무슨 물리 올림피아드 혹은 수학 올림피아드 등에서 국가대표로 세계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했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서, 자연과학부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사범대학의 경우는 일반 전형도 일반고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이제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일반고 교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범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러면 그 일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사범대학은 조금 선호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일반 전형 쪽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과대학은 요즘은 컴퓨터공학과가 가장 점수가 높고, 그리고 화생공도 점수가 높은 편이며, 요즘 건설환경이나 건축학과가 좀 점수가 낮고, 그리고 원자핵공학,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가 좀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보통 공대 서열은 컴공이 제일 높고, 화생공과 전기정보, 재료, 기계 같은 공대들이 그 다음 순위를 이루고요. 산업공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농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의 경우는 지역균형은 상위과는 한 1.1 내외. 여기서 상위과라고 하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한 컴공 같은 데를 상위과라고 보시면, 컴공이나 공대 상위학과를 상위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위과가 대략 한 1.2에서 1.2 내외, 그리고 직윤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위과가 1.3 내외, 보통 농대나 사범대가 하위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고에서 일반 전형을 지원하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상위과는 한 1.1에서 1.2, 그리고 중위과는 한 1.3에서 1.4, 하위과는 한 1.5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올해 이제 약학 계열이 신설이 됐는데, 약학 계열 일반 전형의 경우는 수리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제 수리 면접을 잘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시는 게 최종 합격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과의 경우는 뭐 컴공 같은 경우는 50% 컷이 1.0에서 1.1이고, 그리고 좀 하위과인 조선해양이나 원자핵의 경우는 한 1.3에서 1.4 내외가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일반 전형의 입시 결과 컷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은 50% 컷, 70% 컷이 일반고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지원을 일반고에서는 지원하시면 조금 합격이 힘드실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은 과거 영재고 뭐 전국자사고 학생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그 수시 일반 전형 붙는 학생들은 한 직윤급이나 직윤에 준하는 정도의 내신이 돼야 합격 가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 수시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에 추천형이 있고요. 추천형은 학교에서 5%가 추천이 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능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은 한양대가 가장 높은 대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대가 수능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지방에 내신 못 맞추는 학생들이 연대를 생각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컷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대략 한 1.3 내외에서 이제 1단계 컷이 정해질 텐데 교과 추천 전형의 경우는 뭐 의대나 치대, 약대 계열의 경우는 대략 1.0 몇에서 끊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 이내에서 컷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게 교과 100이긴 하지만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Z 점수를 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본인 등급과 Z 점수를 합산한 그 연대식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진학사에 들어가면 점수를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기학과는 한 1.1에서 1.2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비인기학과는 좀 인원이 많은 학과는 한 1.3에서 1.4가 1단계 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의 활동호 수형은 예전에는 한 1.3 내외가 일반고에서 합격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일반고 학생들이 붙기 더 힘든 전형이었는데, 올해에는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만 생각하고 수능을 공부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대 학생부 종합의 활동호 수형의 경우는 올해 한 교과 추천과 활동호수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1.3 이내의 학생들이 교과로 간다라고 하면 활동호수 전형의 경우는 한 1.3에서 1.6 사이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2 대입부터 약학과나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학과랑 컷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약학과는 치대와 유사한 입결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국제형이 있는데, 국제형은 ISE로 51명을 선발을 합니다. 논술로 346명을 수능 최저 없이 논술 100%로만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연대의 경우도 근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울대가 다 끊기고 연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신이 그렇지 않고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합격할 수준의 내신이 돼야 연대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 활동수 전형 같은 경우는 한 1등급 중반대가 넘어가면 한 1등급 후반대부터는 인기학과는 합격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서울대 지원할 수 있어야 연대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연대 활동호 수형의 경우 올해 이제 의대나 치대나 뭐 약대 같은 경우에 선발을 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활동호수로 수능 최저가 1등급 2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인서울에 수능 최저 없는 의대나 치대를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연대 활동 후 수형처럼 수능 최저 1등급 2개가 있는 학교를 1등급 2개 영어 3등급이 있는 학교를 쓰시는 게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 입시 결과를 보시면 활동 후 수전형의 입시 전형 컷을 보시면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과 유사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연대를 쓰는 전략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이사항 한 가지는 올해 약대 신설로 인해서 서울대나 연대의 화생 계열의 경우는 약대로 빠져나가는 인원 때문에 약간 펑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노리고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서울대나 연대의 화생 계열 좀 높은 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인데요. 고려대학교는 교과 추천 전형으로 839명, 수능 최저는 46000, 종합 전형으로 880명, 수능 최저는 418, 그리고 6배수를 1단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적 합으로 443명, 수능 최저는 없고 이제 서류 100으로 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고려대 수시의 경우는 어쨌든 학교 추천 전형은 대략 상위과는 한 1등급 중반,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서 최종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하위학과는 1등급 후반대까지도 합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은 추천받아서 넣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상위과는 일반고 기준으로는 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그리고 중하위과 기준으로는 한 2등급 중반까지도 합격이 가능하고 전국자사고 기준으로는 대략 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대도 학업우 수형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영고 기준으로 봤을 때 고대 학업우 수형을 수능 최저 맞추고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열적 합평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연대 하루에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연고대에서 갈 수 있는 전형이 이 계열적 합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열적 합평은 일반고 1등급 초반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고대의 경우는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은 일반고 한 1.3 이내 내외, 그리고 1.3 내외까지도 최저를 맞추시면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학업우 수형의 경우는 한 1.5 수준 정도까지도 일반고에서 합격 가능하고 그리고 전사고 같은 경우는 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도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업우 수형을 가장 중요한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고대 입시 결과를 보면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2022 대입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총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을 보시면 요 바운더리, 박스 바운더리 내에서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략 이게 작년 기준으로 상위 70%의 그 합격자 컷인데 올해 인원이 30% 감소를 하는 걸 감안을 한다면 대략 요 정도를 올해의 입학 전형 컷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대 요 내신을 맞추는 학생들의 경우 약대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그 교과 60에 서류 20에 면접 20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올해의 경우는 교과 80에 서류 20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년보다 어쨌든 내신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존재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대략 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지원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아시다시피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업우수형의 경우는 대략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약 40에서 60% 사이 정도 되는데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물론 수학에서 맞출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자연계의 최상위권, 국어, 영어도 잘하는 학생들은 의대를 원하기 때문에 고대 학우를 원하는 학생들은 수관은 잘하지만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 정도가 빵꾸나는 학생들이 올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문계의 경우는 최저 충족 비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대략 총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은 요 바운더리 범위 기준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라인은 일반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 위에 있는 라인은 대략 광역 자사고 정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네모 박스 위에 부분 기준으로 전사고나 전사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학업우수형의 상위 70% 커트라인은 이게 일반고 커트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시 자료로는 별 큰 가치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교 유형별 합격 비율을 보시면 일반고 50%, 자사고 한 25%, 외고 국제고 22% 정도 되고 과거 영재고가 이렇게 비율이 낮은 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열적 합평이 있는데 계열적 합평의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이라서 면접 응시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충원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하고 서울대나 다른 학교로 많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총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영재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내신 수치는 일반고에서는 전혀 참고할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 한 가지는 합격자 중에 과거 영재고가 절반 합격을 했는데 이걸 보고 전체 합격생 중에 과거 영재고가 절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인문계 자연계를 나눈다라고 하면 자연계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과거 영재고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본 결과 한 85에서 90%가 과거 영재고 합격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지원하시려고 하면 1등급 초반대는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과에서 갈 수 있는 특수대학을 좀 설명을 드리면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학교들은 수시 6회 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포항공대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는 추가로 덤으로 더 써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고의 경우는 일반 전형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고 그 이유는 일반 전형은 과거 영재고랑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고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이 학교장 추천이 서울대로 따지면 약간 직윤 같은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카이스트는 대략 서울대 정도의 입결을 보이고 수시 지스트, 디지스트는 한 연고대 정도, 유니스트는 한 성대 정도의 입결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항공대도 거의 카이스트와 비슷한 입결을 보입니다. 수시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자연계 입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치대 생각하시면 수능 과탐투는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가톨릭 의대 추천받으실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일반고에서는 오히려 이런 최상위 의대는 되는데 인서울 의대는 안 되는 학교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없는 곳이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학교는 6회 제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랑 같이 면접 보는 전략은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입 과탐2를 안 하고 서울대를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1+1으로 시험 보시고 의대를 노리시는데 가나다군 중에 하나 서울대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공계열의 경우는 2를 선택해야만 정시로 지원이 가능한데 직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그런 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1+1으로 시험 보시고 의대 2개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쓰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뭐 공대 계열이나 아니면 자연과학대학 계열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